예, 건설의 날 대형 기자회견에 참가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바로 그러면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산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도 살리자. 건설의 날 대형 기자회견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올해도 어김없이 건설의 날 행사가 건설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관리, 정치인, 건설단체 등이 모여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했다며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제언은 없습니다.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위한 어떠한 발언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건설노동자들은 오늘도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노동자 100만 명 이상은 실업에 놓여 있습니다. 작년 건설산업 체불 금액은 4,780억 원입니다. 오늘 전국 건설산업 노동조합 연맹은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자는 내용으로 건설의 날 대형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엊그제 브랜드 건설 노동조합 이종하 전 위원장의 2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는 인천의 안동군 열사의 충무제가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건설 노동자 열사분들이 투쟁하고 산하에 갔습니다. 열사들 생각하면서 전체 묵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기자회견 여는 발언을 전국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영철 위원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익히 알다시피 이곳 건설회관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 단체들 그리고 국토부 정부 관료들이 함께 모여서 건설의 날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3년 처참하게 무너진 건설 산업과 건설 현장을 두고 오늘 치르는 기념 식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로들 공치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넘쳐날 행사만 될 것인지 아니면 건설 산업을 이기로 내몬 책임의 주체들이 당사자들의 반성과 그 위에서 건설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자리가 될 것인지 건설 산업의 한 주체인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2025년도 건설의 날 행사 기념식을 앞두고 사뭇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오늘 올해 기념식이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가 일고 있다는 점입니다. 건설 현장에 1년이면 꼽아 400명, 5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있고, 그 원인의 근저에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수십 년 동안 계속돼온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의 현장, 더럽고 불안한 건설 현장을 유지하면서 오로지 기업의 이익만을 최고로 치며 건설 산업을 주도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저 기념식장에 다시 모여 있다는 것이고, 그들의 이 사실을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결과, 대통령이 바뀐 한순간의 일로 모면하고 비껴가겠다라는 것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한 현장, 불법을 눈가림으로 벗어나려 한다면 우리 건설 산업의 미래가 다시 어두워질 것이고, 국민적 지지를 받아가며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전국 건설산업연맹에 소속된 우리 토목건축 노동자들, 건설기계 장비 노동자들, 플랜트 설비 노동자들, 건설기업의 사무계열지직 노동자들이 이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나가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줍니다. 건설 노동자들을 건설 산업의 한 주체로 받아들이고, 건설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없어져야 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건설 산업을 세워나가는 한 주체임을 건설사들, 건설단체 연합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두가 상생하고 이기는 길로 나아가는 2025년도 건설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건설사 단체들과 정부 관료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날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날 행사에 참여합니다. 건설 산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를 살리는 길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제! 예. 지난 내란숙의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탄압을 받은 곳이 대한민국의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건설자본 이익을 최대화를 위해서 기껏했다는 게 대한민국 건설 노동자를 연행해 가고 경찰 조사를 하고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건설 산업이 살아났습니까?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건설 산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를 살리는 노사 전정기구를 구성해서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건설 산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를 살리자! 예. 보통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 원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된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 박명호 위원장님으로부터 힘찬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건설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박명호입니다. 현재 건설산업은 과거
IMF 사태,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건설사들이 도산하거나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있고, 건설회사에 종사하는 건설 사무직 노동자들은 권고사직, 정리해고, 임금 체불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며, 1년 동안 건설 사무직 노동자들이 약 4,0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건설 산업은 정부 주도형 산업입니다. 지난 정부는 침체된 건설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는 건설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실행해야 합니다. 건설 산업을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면서 200만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업 노동조합은 건설 산업을 살리고 건설 사무직 노동자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을 담아 이재명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발생하고 있는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기간, 적정 인원 배치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산정, 발주처 기초액 사유로 발생하는 간접비 문제 등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PF 사업의 구조적 문제, 즉 금융기관은 투자 리스크와 열악한 시행사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에 100% 책임 준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원가 상승, 책임 준공, 미분양 등 치명적인 손실로 부실화되어 파산할 수밖에 없고, 건설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PF 사업 구조적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건설사의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설립방해, 단체 교섭의 혜택, 단체 협약 미체결 등 관련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업 노조는 건설산업연맹과 함께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 살리기 위한 대책 수립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국에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짓고 건설기계 장비, 타워 크레인, 그리고 전국 전봇대를 설치한 전기줄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된 노동조합입니다. 전국 건설 노동조합 김규우 숙숙 부위원장님부터 힘찬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의 날 행사에 건설 노동자들은 없습니다. 이 얼마나 허구적인 행사입니까? 그들만의 잔치인 것입니까? 지금 건설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 침체라고 합니다. 그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현장에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지난 수년 동안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과 현장의 노동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 모든 역할은 노동조합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 노동조합을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노동조합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습니다. 이런 평가 없이 오늘 또다시 건설인을 행사하고 그들은 자아자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동자들 지금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돈을 못 받고 체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와 국회는 건설 자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이 시간에 건설을 행사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무조건 동의할 수 없고 투쟁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 건설산업, 정부, 국회, 건설자본은 단호히 반성해야 되고 건설노조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일어나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다. 오로지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그들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보장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건설노조는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전국의 제철소, 발전소, 석유화학 공장을 짓는 전국의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조직된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이주환 위원장님으로부터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이주환입니다. 건설의 날 행사 하는 날만 되면은 매년 이 자리에 오른 것 같습니다. 매년 와서 피켓팅하고 기자회견 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건설의 날인데 노동자들은 건설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와서 기자회견하고 피켓팅하고 가는 사람들 외에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건설의 날 행사에 니들만 자화자찬하느냐? 노동자는 왜 없느냐?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 문제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이야기 하고 가는데 저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교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고용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이 문제들 정식으로 테이블에 앉혀서 교섭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뒤에 아마 건설에 관해서 누군가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은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 자리에서 교섭할 거다. 반드시 교섭을 요구하고 니들이 나와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을 제가 반드시 약속드리고, 대한민국의 노동 현장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 산재 사고가 나는 것이 마치 그냥 회사를 처벌하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노동자들은 다 압니다. 왜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왜 여전히 하루에 2명 가까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있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은 무식한 건설 노동자도 아는데 지들은 모를까요? 저는 자기들도 알 거라고 봅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다단계 하도급 문제, 최저 낙찰제 문제, 안전관리비는 계속 최저 낙찰제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정부나 원청이나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안전관리비가 최저 낙찰제 수주받고 나면은 5천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설계가의 50%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이 안 넘어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산재 사고의 문제가 단순하게 건설회사를 처벌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를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건설회관에 계시는 모든 분들 내년에는 프렌트 건설 노동조합 이주환 위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교섭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오늘 인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는데요. 그 전에 한번 세 가지 정도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어라! 적정 공사비, 적정 공사 기간 보장하라! 일어서서 못 살겠다! 고용안전대책 수립하라! 예,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업노조 이강배 조직실장님, 플랜트건설노조 이경건 사무처장님, 건설노조 엄인수 부위원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건설산업을 살리자, 건설노동자를 살리자. 지난 7월 31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3.3%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25년 6월 한국은행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로,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6.1%, 설비 투자는 1.8%로 전망했다. 올 초보다 더 심각한 경제성장률 전망이고 건설 투자 전망이다. 건축 부분의 투자 부진과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으로 건축, 설비 부분 모두 2026년에는 현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 업체는 늘어나고 건설 노동자 100만 명이 실업의 위기에 놓여 있다. 2024년 건설산업 체불임 금액 4,780억 원으로 건설 노동자는 기능직, 사무직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도 임금을 떼이고 있는 실정이다. 2025년 1월 16일 경남 김해시 아파트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것을 시작으로 포스코 ENC, 광양 제철소 추락 사고 등 2025년 1분기에만 71명의 건설 노동자가 살기 위해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자 사망 상위 10개사 중 건설사가 7개이다. 여전히 건설산업은 빨리빨리만을 앞세우며 건설공사 구성원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9일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일하러 갔다가 죽어서 돌아가는 산업 현장 문제, 특히 건설 현장의 심각한 중대재해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관행,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시정하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라며 강력한 산업안전 대책을 주문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AI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19세기 구태의연한 운영 방식으로 건설 산업은 영위되고 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부족한 유입을 이유로 건설 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문제 삼지만 건설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투자와 누구나 취업하고 싶은 산업 현장을 만드는 것은 사용자, 정부, 정치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건설의 날 행사가 건설회관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관료, 정치인, 건설단체 등이 모여 스스로를 칭찬하고 잘했다며 포상을 한다.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과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자를 포함한 건설산업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역시 보이지 않는다. 위기의 건설 사업을 살리고 건설 노동자를 살리는 대책을 위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건설 산업 체계 개선을 통한 미래형 건설 산업을 만들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대응만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한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판을 치고 죽음의 현장이 되어가는 건설 산업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설산업연맹은 건설업계에 요구한다. 마지막 요구한다 3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낙후되고 불법이 난무하는 건설산업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다치지 않고 죽지 않으며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기후위기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하나, 건설산업의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를 요구한다. 2025년 8월 27일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예, 오늘 건설의 날 본 행사는 건설회관에서 10시 30분에 국토부 장관 외에 건설단체 총연합회 관계자들 1000여 명이 모여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마치면 우리 건설노동자 조합원 동지들은 함께 이 인근에서 피켓팅을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중대재해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체불, 건설 현장 4대학 건설, 건설노조 집중활동 선포대회까지 행사가 진행될 겁니다.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건설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건설산업을 살리고 건설노동자를 살리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피켓팅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